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호미가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오늘 이브닝팜이 겨울 과일의 제왕 딸기 농장에 달려왔습니다. 딸기 농장은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나 하우스에서 이루어지고 추운 겨울에 많은 습도를 요구하기 때문에요. 이 딸기 농사에서 방제해야 될 병해충에 대해서 오늘 딸기 농사의 달인인 이현규 대표를 만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애류, 곰팡이병, 진딧물 이런 거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중점적인 방제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딸기밭에 달려왔습니다. 또 이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딸기 농사가 이제 하우스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도 많이 생기고 또 응애류도 많이 생겨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딸기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표님 모시고 그런 방제 요령과 몇 가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딸기 농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병이 뭐예요? 일단 지금 같은 시기는 곰팡이병이고요. 곰팡이병. 여름이나 건조할 때는 응애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를 키울 때는 응애류인데 지금은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네. 습도가 높아 곰팡이병을. 예. 곰팡이병은 어떻게 방제를 해요? 곰팡이병은 사실 그 환경관리로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예방이 최고죠, 그죠? 예, 그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로 예. 습도가 이런 데 떨어지지 않게. 예. 그러니까 몸체 내에 결로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주된 원인이거든요. 결로는. 그래서 결로가 생기지 않게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그 습도 관리 온도가 철저하게 잘해야 되겠네요. 네. 외부 기온과 차단된 상태에서 네. 관리가 잘 되면 된다. 예. 그리고 뭐 또 만약에 발생됐다면 약재 같은 거는 그렇죠. 약재도 이제 훈중제 위주로 하고요. 그냥 훈중으로 하는 거예요? 예, 훈중제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위주로 하고 다다는 꽉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곰팡이가 생긴 거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비산하지 않도록 호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 묘를 전체를 예.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응애류죠. 그다음에 응애류. 응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살포를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묘할 때나 가을에 건조할 때 이제 많이 생기는데. 교살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호살포라는 거는 약재의 성분이 약간씩 다른 것들, 작용 기작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섭식독이라든지, 그러니까 먹어서 죽이는 게 있고, 접촉독, 그러니까 닿아서 죽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닿았어도 여러 가지 뭐 숨을 못 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작용 기작이 있는데 그거에 맞게끔 서로 이제 약을 이제 하나를 계속 쓰면 잘못하면 이제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촉한 약 쓰고 먹는 약 쓰고 그렇죠. 이렇게 접촉독, 섭식독 바꿔 쓴다든지. 바꿔서 계속. 그런 식으로. 중요한 거네요. 예, 그렇게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응애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번져버려. 막 옛날에 번지거든요. 확 번졌더라고. 며칠 사이에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예방한다 생각하시고서 주기적으로 그 약을 쳐야 돼요? 예. 병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쳐줘야 된다. 근데 저도 이제 뭐 딸기 농사할 때 옛날에 아버님 때부터 계속 농장을 다녔지만 육묘가 되게 중요하지. 사실은. 육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육묘할 때 그걸 붙여서 오면 안 되니까. 육묘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육묘가 사실 제일 중요한 이유가 딸기는 이제 9월 달에 여기에 심고 나서 5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따 먹는데 그때가 10개월인데 10개월이지. 육묘는 한 11개월 정도를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미리 모종을 준비한 시점부터 해서 9월 심기 전까지가 약 11개월간 이제 육묘 기간인데 그냥 단순한 계산을 봐서도 11개월이니까 더 이제 많은 기간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는 이제 여름에 키우다 보니까 고온 다습 기간에 육묘를 하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봄과 가을을 또 겪어야 되니까 그때 또 건조할 때 또 응애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다 견뎌야 되는데 그래서 육묘 기간에 묘 소질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물 대비해서 오이나 파프리카나 토마토는 육묘 기간이 짧아요. 뭐 45일, 뭐 50일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딸기는 11개월이나 되다 맞아. 보니까 이거를 그렇구나. 혹시 결주가 생겨서 우리가 바꿔 심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예를 들어 정식 기간이 한 달이나 2달 후에 보식을 하거나 우리가 결주를 다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 생육 기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육류 기간이 길다는 예, 거. 육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따라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럼 그래서 올해 육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대표님은? 저는 이제 자가 육묘 직접 100% 하시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건묘 아주 튼튼한 묘가 네. 묘를 잘 키웠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이제 응애지 응애. 네. 응애는 어떻게? 응애류는 그 건조할 때 어. 최대한 잎 뒷면을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절대로 독하게 타거나 약하게 타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정량을 적기에 맞게 이제 쳐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응애는 교살포 한다 그랬죠. 예, 예. 진딧물은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교살포가 중요해요. 그것도. 똑같이 그것도 예. 근데 내내 진딧물하고 응애는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거 같은 시기에 거의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딧물 같은 경우 그래도 눈에 잘 띄니까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예, 있는데 예, 응애는 예. 잘 이게 관찰을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제 조금 안 나이 드신 보이더라고요. 분들은 이제 루페 같은 걸로 안 보여. 보셔야 하고 나만 해도 못 보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사실은. 여기 일하시는 일하는 분들. 사람들한테. 그 중요한 포인트네.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 농장에 이제 우리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 외국인 노동자는 섬세하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눈을 막지. 예, 가까운 데도 잘 보거든요. 잘 보니까. 그래서 이건 응애고 이건 진딧물이라는 걸 계속 교육을 하고 그거를 발견한 곳을 나한테 말해달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면 예, 주인보다 더 잘 봅니다. 그거 참 중요한 거네. 여기 있는 노동자한테 철저하게. 뭐 다른 건 특별하게 뭐 그의 진딧물, 응애, 그다음에 곰팡이에는 뭐 병은 아니 근데 이제 돌발 해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 문제 되는 게 있어요? 해외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없었던 뭐 해충이 날라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기상이변에 의해서 또 이제 자꾸 이제 등고선이 올라가다 보니까 충이 더운 지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또 딸기가 금방 따 먹는 거라 살충제 마음대로도 칠 수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벌이 지금 사라지잖아요. 벌. 네. 벌이 사라져서 3년 전인가는 딸기 농사가 엄청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칼럼도 쓴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수정은? 저희는 이제 벌을 네. 꿀벌을 놓기도 하고 네. 이제 호박벌, 호박벌. 나투벌류를 주기적으로 사서 이제 놓습니다. 혹시 꿀벌이 세력이 약해지거나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서브의 목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 벌이 이제 네. 대충 할 수 있게. 네네. 지금 벌통이 어디 있나요? 저 아래도 있고 저 밑에 있는 게 벌통이고 위에는 이제 호박. 저 위에는 호박벌이고 뭐 군데 많이 있네요. 네. 큰 문제는 없겠네 수정하는데. 예, 근데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관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에게 좀 뭐랄까 요즘 같은 올 같은 겨울에 이렇게 뭐 비가 오다 갑자기 날씨가 또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막 이런 날씨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날은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물을 좀 물 관리를 잘 하셔서 음. 물량이 너무 많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온도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서 낮에도 이제 온풍기를 좀 틀어주셔야 돼요. 그래요, 맞아. 너무 추니까. 낮에 뭐 기름값 아깝다고 조금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확 가는 거지, 그죠? 한번 확. 그래서 그때 딸기가 또 엄청 피해를 보죠. 그래서 낮에라도 온풍기를 좀 틀어주시고. 온도는 그럼 몇 도 정도 낮에는? 저는 16도. 최소 16도 이상을 유지하려고 하고 오늘같이 추운 날이라고 하더라도 16도. 그다음에 또 더운 날은 또 뭐 25도 이상도 올라가고 30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상관없죠, 그 올라가는 건. 네, 30도 이내만 유지만 16도에 하면 30도까지 그 사이만 유지만 하면 되고 환기인들 잘 시설 좋으니까 잘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딸기 농사는 이제 제가 소장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아이들이 계속 있는 한 잘 먹고. 왜냐하면 딸기는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 것보다 아이들 누구에게 주려고 사는데 특히 아이들에게 주려고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서 마지막으로 딸기 농사를 희망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 많거든요. 네. 한마디 딸기 농사에 대해서. 농업이라는 게 겉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면은 어렵고 내가 하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좀 양질의 교육을 받으시고 특히 실습 위주로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그러니까 이론 위주로 말고 실습 위주로 하셔서 좀 오랫동안 좀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첫 해부터 실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험들이 조금 없으면 처음에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에 실습 위주의 교육을 2년이든 3년이든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농사 같이 지면서 배우는 거. 대표님, 이 상토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쓰면 오래 쓰죠? 예, 이것도 한 10년 정도 씁니다. 옛날에 저기 고설 재배할 때는 한 5, 6년 썼었는데 이거 더 오래 쓰네요? 옛날 뭐 옛날 상토도 옛날에도 그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심는 위치만 이렇게 바꾸나요? 예, 이제 이거 심는 것만 살짝 바꾸거나. 옆에 바꾸고. 그러면 털어낼 때 상토가 좀 소비되면 좀 채우고. 예, 그 정도만. 보충만 하고. 그래서 한 10년. 야, 그러면 뭐 그렇게 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 자재배 같은 거 많이 안 들어가겠네요. 예, 한번 처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엄청나게 게 많이 들어가지. 단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노랗게 서 있는 건 이거는 지금 해충 트랩이고요. 트랩. 예, 온실 가루이나 이런 파리류를 예찰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붙는 게 이제 개체수가 많으면 방제를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 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기 농장도요. 이렇게 호박벌, 밑에는 꿀벌, 이렇게 벌통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만약에 호박벌이 현찮으면 꿀벌이 나와서 수정을 해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현규 대표 농장을 와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벌이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기상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특히 이렇게 온습도가 막 올랐다 내렸다니까요. 곰팡이병, 응애류, 진딧물, 이 딸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오늘 이현규 대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딸기 농사를 희망하시는 분은요, 우리 이브닝 팜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 이현규 대표를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겨울과일의 제왕, 딸기 농사의 관리, 특히 질병, 병충해와 관리 요령에 대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